동전인데 가운데 구멍이 동그랗게 뚫려 있습니다. 일본의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이렇게 총 6가지 종류의 동전이 있는데 5엔짜리하고 50엔짜리 동전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히 5엔짜리 동전에 보면 구멍이 뚫린 옛날 버스 토큰처럼 생긴 동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작업할 때 마음에 드는 여자를 꼬실 때 할 때 5엔짜리 동전이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말은 고엔타마스 아루 이래요. 그러면 잠깐만 나 5엔 동전 있나 하고 막 찾겠죠, 그죠? 그러면 옆에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남자가 뭐라고 해야 돼요? 5엔짜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5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말이 일본 말로 하면 고엔타마 아루 이렇게 물어봐요. 5엔짜리 있어? 그러면 고엔 아루까시라 하고 찾아요. 5엔이 있나? 그러면 고엔 가르요니 그래요. 5엔이 있어야지. 이것이 똑같이 하면 그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이 발음은 같은 것이 너 인연 있어? 가만 있어봐. 내가 인연 있나? 우리 인연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전 뒤에 보면은 발매 연도가 나와 있죠. 우리도 2014년자의 동전 15년. 근데 일본은 이제 연호를 쓰거든요. 평성, 지금 현재 천황의 연호가 평성, 헤이세이 천황입니다. 그래서 평성 올해가 27년인데 어제도 보면 시상식 할 때 보면요 2015년 11월 28일 이렇게 하지 않고 헤이세이 니주 시즈넨 이렇게 하잖아요. 평성 27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연호를 그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써요. 그 이유에다가 헤이세이 천황이 즉위한 그 원년 그 해가 언제냐면 1989년도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를 헤이세이 갖는 평성 원년이라고 해요. 동전 뒤에 평성 원년이라고 써있는 동전을 모읍니다. 모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동전 수집함들 보면 왜 희귀한 동전 또 의미 있는 동전이 되면은 그 가치가 액면가 이상으로 넘어갈 때가 많죠. 이제 그렇게 모으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고요. 일본 사람들 워낙에 이제 좀 독특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새해 처음에 이제 그 새해가 밝으면 우리 이제 세뱃돈 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선물로 5엔짜리 동전을 이렇게 많이 줘요. 자, 올해는 그 연을 이뤄라 라든지 올해는 좋은 인연이 있으라든지 이제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주는 풍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풍습들이 시작된 곳, 그런 풍습들의 어떤 중심지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이즈모 지방입니다. 근데 이즈모 대사에는요 매년 그 11월 달이 되면 전국의 모든 신들이 이 이즈모 대사 다 집합을 한대요.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신도에서 말하는 전설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뭐 정기총회를 하듯이 말하자면 모든 신들이 다 모인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1월, 2월 할 때 우리도 왜 1월 달은 정월, 또 12월은 동짓달, 11월은 동짓달, 12월은 삿달 뭐 이렇게 부르는 명칭인 것처럼 일본에도 이제 1월, 1월 각 달을 부르는 명칭이 이렇게 있는데 11월을 신무월, 일본 말로는 칸나주키라고 합니다. 신이 없는 달이에요. 왜 신이 없겠어요? 다 여기 와 있느라고. 우리가 그런 동네를 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일본은 섬나라 4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큐슈, 혼슈, 시코쿠, 홋카이도라고 하는 4개의 섬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 부속된 조그마한 섬들이 한 수백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섬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안에 각각의 또 그 지방을 나누는 그 구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구역으로 나누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또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근데 또 호남지방, 영남지방, 호서지방, 관동지방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일본에도 이걸 나눌 때에 이 추고쿠 지방, 중국 지방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중국 지방 안에도 산양 지방과 산음 지방으로 구분을 합니다. 산양과 산음의 구분은 일본 열도가 아주 길쭉하게 있는데 이 추고쿠 지방, 중국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서로 이렇게 길쭉한 지방이에요. 이렇게 섬이 활처럼 굽어 있는 모양이니까 이 굽어가지고 앞쪽은 옆으로 평평하겠죠. 저 위에는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쭉 있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옆으로 평평하게 있는데 그 섬의 그 육지의 한 중간 딱 가운데는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아주 험하고 높은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산음 지방이라고 하고 남쪽은 산양지방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남쪽에서 동쪽에서 해가 떠서 남쪽으로 해서 넘어갈 때에 해가 비치는 지역 거기는 산양이 되고 여기는 산에 가려서 그늘이 지니까 산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산음 지방이라고 해요. 산음 지방에는 이 시마네 현과 도토리 현이 있습니다. 이름만 봐서는 산음, 그러니까 그늘음 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꼭 뭐 으스스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무시하고 정말 무시무시하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 그 구분 자체는 그렇게 산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산이 험하고 그 산이
그 산의 북쪽에서 불어오는 겨울에 추운 북서 계절풍이 이 높은 산맥과 만나면 구름이 돼가 저기에 눈이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지대가 아주 높고 또 위도가 높은 고위도 지방은 아니지만 겨울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럼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요, 눈 녹은 물이 봄에 해동이 될 때에 이 갈수기를 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땅을 비옥하게 적시기 때문에 토지가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됩니다. 농사가 잘 되면 사람들이 좀 마음이 여유롭고 풍요롭고 하겠죠. 그래서 땅에 습기가 많은 비옥한 투척한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배골치 않고 이렇게 지냈던 그런 풍요로운 땅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과 또 술도 발달하고 이제 이런 그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아주 드물게 철새들이 겨울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즈모 공항에서 출발해서 먼저 공항에 내리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이제 식사를 먼저 하시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외국까지 왔는데 식후경으로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이 시마네 현의 현청 수대지인 마츠에 소나무 송자에 강강자를 쓰는 송강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일본의 국보인 아주 오래된 성 마츠의 성도 한번 보시고, 또 마츠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해자를 이루고 있던 그 물길 수로를 따라서 배를 타고 이 도시를 한 바퀴 휙 둘러보는 그 뱃놀이가 있습니다. 이 뱃놀이를 한번 또 하시고, 다행히 또 비가 이렇게 멈추는 거 보니까 뱃놀이 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시엔이라고 하는 이 시마네 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본 정원, 여기를 이제 둘러보시고 나면 오늘 일정이 끝나게 되고 호텔로 들어가시게 되겠고요. 오늘 저녁 식사는 호텔에 가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무셨던 호텔은 조금 방도 작고 그렇게 막 좀 편안한 좋은 품위 있는 호텔이 아니었는데, 오늘 주무시는 곳하고 내일 주무시는 호텔은 굉장히 고급 호텔입니다. 다다미 방에서 이제 주무시게 되고, 거기 이제 온천도 있어서 식사하시고 온천도 좀 편안하게 하시면서 피로도 푸시고, 또 그 정원도 아주 멋진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유자적하게 둘러보시면서 휴양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산림 지역 여행의 특징은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이 그렇게 많이 길지 않습니다. 작년에 북해도 같은 경우에 동선이 길었죠. 워낙에 땅이 넓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많으니까 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많이 타봐야 1시간입니다. 뭐 타면 뭐 한 30분 정도 타거나 길게 타봐야 1시간 정도. 그래서 또 차에 내려서 가더라도 뭐 주차장에서 내려서 입구까지 가는 정도의 거리, 이 정도밖에 이제 걸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일정도 이렇게 빡빡하게 많이 넣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천천히 그냥 이 산과 강,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자기네들만의 어떤 문화적 그 유산들, 이런 것들을 둘러보는 이제 그런 코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식사를 모시러 가겠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는 이 세이로무시라고 합니다. 그 히노키 나무 있죠? 편백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광주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야채도 넣고 생선도 넣고 새우도 넣고 게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밑에서 이렇게 불을 해가지고 수증기로 찝니다. 그럼 기름은 쭉 빠지고 담백한 이런 찜 요리가 나오는데, 그 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직경이 한 30cm 정도 된대요. 큰 그 세이로무시 안에다가 하는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식사하시는 곳은 이제 신지코라고 하는 호숫가에 있습니다. 이 시마네 현에서 가장 넓은 호수이기도 하고, 이 신지코는 또 이 담수호로서 굉장히 깨끗하고 물이 맑고요. 이 신지코 호수를 끼고 있는 온천이 타마즈쿠리, 구슬옥자의 만들조자 옥조 온천이 있는데, 오늘 숙박하실 곳은 그 옥조 온천, 타마즈쿠리 온천에 있는 옥천, 구슬옥자의 샘천자를 쓰는 옥천이라고 하는 그 여관에서, 료칸에서 숙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니까